안녕하세요, 강나무입니다. 세무사 시험 범위가 넓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대체 어느 정도나 되길래 공부할 것 많고 항상 시간 없다고 하는지, 또 재정학, 선택법, 처음 듣는 과목은 왜 이리 많은지, 특히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실 거예요. 선택법은 어떤 법을 선택해야 하나요? 이건 다른 곳에 물어보시면 보통 나오는 답변이 무료 강의를 들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걸로 하세요 정도예요. 아니, 그걸 알면 우리가 질문을 하지도 않았겠죠? 이제 말도 많고 궁금하기도 한 세무사 시험 과목, 과연 어떤 성격들이 있는지 싹 파헤쳐 볼게요.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 세무사 1차 과목이 어떻게 되는지, 선택법은 어떤 걸 선택하셔야 할지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우선 회계학 개론이에요. 회계학 개론은 사실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 두 개의 과목으로 구성됩니다. 재무회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계로서 IFRS 기준으로 출제돼요. 아무래도 대학교 때 상경계열과 비전공자가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는 과목이에요. 하지만 너무 걱정은 마세요. 세무사 시험은 회계사 시험에 비해 난이도가 다소 낮아요. 충분히 비전공자도 따라갈 수 있어요. 재무회계는 다시 크게 중급회계, 고급회계로 나누는데, 중급회계에서만 나오는 계산 문제도 시간 내에 다 풀기가 어렵다 보니 세무사 1차 수험생 상당수는 고급회계를 공부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재무회계는 회계학 개론에서 약 60%, 24문항이 출제돼요. 원가관리회계는 외부 공시 목적의 재무회계와는 달리 내부 관리 목적의 회계입니다. 재무회계는 외부 공시를 위해 개정 과목별 회계 처리 방법이 분명하고 엄격한 편으로 주로 어떠한 상황에서 회계 처리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인데, 원가회계는 내부에서 사용하다 보니 엄격성이 보다 덜해서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원가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 판매 가격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성과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가 나와요. 이에 상대적으로 암기보단 이해가 중요하고, 상당수 수험생이 공부 기간이 늘어날수록 다른 과목에 비해서 원가관리 회계를 상대적으로 쉽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1차에서는 아무래도 회계학 개론은 고득점은 어려워요. 계산 문제가 많고 시간 내 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도 너무 꽈락만 면하겠다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2차에서 고생하세요. 2차에서는 회계학이 가장 효자 과목이 되거든요. 그러므로 1차에서 충분히 기본을 다져두세요. 특히 원가는 1차에서 충분히 공부를 하시면 2차에서는 더 이상 공부할 내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다음은 세법학입니다. 세무사 시험의 꽃이에요. 수험 목적상으로도 배점이 높아 가장 중요한 과목이에요. 다만 1차 시험에서는 공부 투입량 대비 점수가 높게 나오지 않는 이른바 가성비가 떨어지는 과목이라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 과목이기도 합니다. 세법학 개론은 크게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기타 세법으로 구분돼요. 법인세는 우리가 흔히 회사라 부르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법입니다. 소득세는 사람, 즉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법이고요. 부가가치세법은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에 매기는 소비에 관한 세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세법은 국세기무법, 국세징수법, 조세범 처벌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 출제됩니다. 각각의 문항수는 법인세 10문항, 소득세 10문항, 부가세 8문항, 기타세법 12문항이에요. 주된 시험 과목인 법소부의 경우 계산 문제와 말 문제가 같이 출제되고 비중은 거의 반반이에요. 이 중 특히 법인세의 경우 범위가 넓고 계산이 어려워서 상당수 수험생이 법인세 계산 문제를 포기하고 1차 시험을 준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소득세는 암기할 내용은 많지만 계산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편해요. 대신 암기가 안 될 경우 오히려 법인세보다 어렵습니다. 부가세는 암기할 내용도 적고 계산도 쉬운 편이라 많은 수험생이 끝까지 가져가는 세법이에요. 2차 시험에서도 부가세만큼은 꼭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공부하도록 합시다. 기타 세법은 모두 말 문제로만 출제가 돼요. 결국 암기가 중요해요. 국기법과 국조법은 공부할 분량이 많아서 가성비가 떨어지는데, 대신 국증법, 조처법은 가성비가 상당히 좋으니까 꼭 가져가세요. 기타 세법은 대부분 학원에서 무료 강의로 제공합니다. 세법은 꽈락을 면하겠다고만 생각하시면 기타 세법을 주력으로 말 문제 위주로 공부하시면 명과락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2차 세무회계가 모두 계산 문제니까 절대로 처음부터 계산 문제를 등한시하지 마세요. 특히 부가세는 1차에서 어느 정도 완성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재정학이에요. 재정학은 미시경제학 중 과세 등 재정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과목이에요. 말만 들어도 어렵죠? 재정학 자체가 사실 매우 어렵고 진입 장벽이 높은 학문이에요.
그러나 세무사 시험의 재정학은 학문 수준으로 나오지는 않고 어느 정도 난이도를 조정해서 출제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단순 암기형 문제와 일부 간단한 계산 문제가 출제되니까 평가 문항 자체가 어느 정도 정형화된 상황이에요. 그렇게 모든 내용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기출문제 중심으로 암기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가성비도 좋고 수업 목적에 적합해요. 사실 재정학이 진짜 어려운 이유는 1교시에 세법하고 함께 시험을 친다는 데 있어요. 재정학이 비록 난이도가 좀 낮은 과목이지만 선택법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높은데 하필이면 가장 난이도가 높은 세법과 함께 시험을 치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법에 비해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특히 어떤 문제가 나와도 빠르게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 중심으로 공부하셔야 하는 과목이에요. 선택법은 상법, 행정소송법, 민법 중에서 응시생 스스로 한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쳐요. 그래서 어떠한 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최종적으로 합격 여부도 달라질 수 있어요. 우선 상법은 분량이 매우 많아서 암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다만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셨던 분의 경우 이미 공부했던 과목이기에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아요. 또 시험 범위가 넓어서 문제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가지 않아 매년 점수의 등락은 적은 편이에요. 행정소송법은 조문이 적어 빠르게 공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수험생이 선택하는 법으로 이른바 행복소송법으로 불려요. 다만 출제자 입장에선 상법과 정반대로 난이도를 조정하기 위해선 판례 등 깊이 있는 문제를 출제하기에 난이도 조정이 조금만 잘못되어도 점수의 등락이 커져요. 마지막으로 민법은 상법과 행소법의 중간 수준의 양입니다. 이런 어중감으로 인해 선택자가 가장 적은 과목이기도 해요. 하지만 다른 법에 비해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출제되고 또 공인중개사는 다른 자격증 시험에서도 많이 출제되는 법이라 진입장벽이 낮다는 장점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직장인에게 추천할 수 있는 법은 행소법과 민법입니다. 상법에 투입하는 시간을 차라리 세법에 투입하는 게 수업 목적에 좋아요. 특히 직장인의 경우 조금이라도 시간을 아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덜 투입되는 행소법을 추천합니다. 다만 난이도 조정 실패로 인한 리스크를 피하고 싶으시다면 그나마 점수 등락이 적은 민법을 추천하고 싶어요. 민법에 조문이 많다고는 해도 행소법의 2배 정도에 불과하고 충분히 여러 번 회독이 가능한 양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게 2차 시험에서 어떤 과목이 제일 도움이 되느냐, 난 2차 시험에 도움이 되는 과목을 선택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떤 법을 선택하셔도 2차에서 도움이 되는 양이 한계가 있어요. 2차 공부는 1차와 다른 시험의 공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차는 무시하시고 1차 합격에만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실무에 나가서 상법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상법을 선택하신 경우가 간혹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철저하게 1차를 합격할 수 있는데 좋은 과목을 선택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어에 대해 말씀드려야 하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영어는 짧게나마 바로 다음 영상을 올릴게요. 그럼 앞으로도 세무사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유익한 영상들을 계속 보시기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나무였습니다.